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6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미국 내 가톨릭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교황청과 중국 간의 주교 임명 합의 연장과 관련해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강경 발언에 바티칸 교황청 내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교황청이 중국과의 합의를 갱신한다면 그 도덕적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면서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보수 가톨릭 저널에는 2018년 합의 이래 중국 내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며 중국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지지하는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를 갈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미 2018년 9월에 체결된 교황청 중국 간 합의는 중국 정부가 교황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 측이 자의적으로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시효를 한 달가량 앞둔 이 합의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막바지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폼페이오 장관의 최근 발언은 중국과의 합의를 연장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교황청을 압박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달 말 그의 바티칸 방문이 예정된 터여서 교황청을 겨냥한 강경 발언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의 이례적인 움직임에 교황청은 내심 매우 언짢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 내 일부 고위 관료 중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는 하나의 어젠다를 다루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다. 통상대로라면 관계장관 간 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매우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강대강의 대치전선을 형성한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에 교황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외교 격려를 통해선 미국 층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11월 대선이 불과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가톨릭 유권자층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신심이 두터운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가톨릭 신자 간의 지지 또한 크게 달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EWTN 뉴스 리얼 클리어 오피니언 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가톨릭 유권자들 사이에서 53%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대통령 41%보다 12%포인트 앞섰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인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실시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는 11%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들 응답자의 50%는 4년 전인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45%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투표했다고 해 바이든 후보 쪽으로 표심이 더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성당에 가는 것을 더 경건하게 여기는 신자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이의 58%,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참석하는 이의 61%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의 69%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가톨릭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히스패닉의 가톨릭 신자는 63% 대 31%로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가톨릭 유권자들은 종교계의 역사적 인물 동상을 끌어내린 반인종차별 시위에 대부분 반대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슈에서 바이든 후보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반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가톨릭 유권자층에서 52%의 지지를 받았으며 당시 클린턴 후보는 44%였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주도 연방 하원에서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이 전국 가톨릭 아침 식사 기도협회 NCPB에서 상을 받게 되면서 일부 가톨릭계 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가톨릭계 주요 인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받게 되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수상 소식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17년간의 유예 기간 후 연방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그의 결정이 가톨릭 신앙과 반대된다며 법무장관의 수상은 합당치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바 법무장관의 가톨릭계 수상 결정은 일부 가톨릭계 인사들이 조 바이든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측 사이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사회복지국에서 위탁 부모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필라델피아시가 이 동성 커플의 위탁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위탁을 중단하자 필라델피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시를 고소한 샤넬 풀트는 27년간 필라델피아에서 가톨릭 사회복지국의 위탁 부모로 일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시가 동성 커플의 위탁 양육을 허용하지 않는 가톨릭 복지국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필라델피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는 11월 4일 대선 다음 날 연방대법원은 필라델피아시가 동성 커플의 위탁 양육을 거부하는 종교기관을 거부한 것을 허락한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듣게 됩니다. 현재 긴스버그가 사망하고 8명의 대법관이 남겨진 가운데 8명만이 이 사건을 심리할지 혹은 긴즈버그의 후임자가 11월 4일에 함께할지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미 전국적으로 걸쳐 이 카톨릭 성당에 대한 이 반달리즘 그리고 방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18일 한 남성이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한 가톨릭 성당에 침입해 불을 지른 남성으로 성소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성당 신부는 오히려 용의자를 용서하며 그를 위한 기도까지 바쳤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CCTV 영상에는 셔츠를 입지 않은 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한 남성이 성당 안으로 침입해 액체를 붓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당은 성소 부근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힐즈버러 카운티 셰리프국이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미어 신부는 지난 9월 20일 미사 도중 처음에는 주말 미사를 취소하고 성당 복원을 위해 폐쇄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성당이 무너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았다라며 적들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루크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신부님은 이후 이러한 악의 행위가 성당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께서 마음속의 악과 증오를 없애주시길 바란다며 오히려 용의자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끝으로 교황청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이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톨릭 신앙과 윤리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하는 조직인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공개한 서한 착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며 어떤 상황 또는 환경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한 가톨릭 신자는 병자 성사를 비롯한 마지막 예식을 받을 수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가톨릭의 7성사 가운데 하나인 병자 성사는 병자나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서한은 지난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전보다 더 강한 어조와 표현이 담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교황은 지난 19일 바티칸에서 스페인 주교단의 아련을 받았다고 AFP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유럽에서 4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됩니다. 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6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